더 이상 굶으면서 고통받지 마세요. 14kg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하루 7,000보 걷기, 저녁 굶기, 탄수화물 끊기. 아마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죽어라 노력해도 살은 안 빠지고 기운만 빠지고 결국 지긋지긋한 요요만 남았을까요? 단언컨대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셔야 할 것은 40대 이후의 몸은 칼로리 싸움이 아니라 호르몬을 알아야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거두절미? 2018년에 저는 200만 원짜리 수익 쿠폰을 끊어두고 점심시간마다 밥 대신 수액을 마셔가며 하루를 버티던 사람이었습니다. 독감 A형, B형에 대상포진까지 앓았던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죠. 오죽하면 아침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울면서 갈 정도로 몸과 마음이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당시 의사 선생님이 제 만성위염의 주범이라고 먹지 말라던 삼겹살 그리고 천연버터를 오히려 배불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년도 채 되지 않아 거짓말처럼 14kg가 빠져나갔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지긋지긋한 요요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살만 빠진 게 아니고요. 얼굴도 모르던 회사 동료들에게 메신저 쪽지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도대체 뭘 하시길래 이렇게 예뻐진 거냐, 비결이 뭐냐. 그때 저는 정말 미라클을 외쳤습니다. 지옥 같던 출근길을 환희로 바꾼, 저에게 생기를 불어준 저를 살린 이 마법 같은 식단.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장 오늘 저녁 냉장고 문만 열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체지방 삭제 3가지 법칙을 얻어가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직접 몸으로 증명해낸 진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도대체 왜 40대부터는 안 빠질까요? 나이 들어 대사가 느려졌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듀크대 허먼펀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대사 속도는 60세까지 20대와 똑같이 쌩쌩하다고 합니다. 좀 충격적이죠. 즉 범인은 엔진이 아니라, 즉 대사가 아니라 호르몬이라는 신호등이 고장난 겁니다. 40대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족족 뱃살로 가두는 지방 저장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스티븐 심슨 교수의 단백질 레버리지 이론이 결정타를 날리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 뇌에는 단백질 측정기가 있어서 필요한 단백질이 찰 때까지 계속 가짜 배고픔 신호를 우리 몸에 보낸다는 거죠. 특히 갱년기엔 근육이 빠져서 단백질이 더 필요한데 우리는 그 가짜 배고픔 시그널에 속아서 빵이나 면을 먹죠. 그러니 뇌는 만족을 못하고 계속 먹게 되고 살은 찌고 근육은 빠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결국 연료를 바꿔야 합니다. 그럼 2018년에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었을까요? 뜬구름 잡는 이론은 다 걷어내고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핵심 3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째, 밥보다 단백질을 먼저 충분히 드세요. 예를 들어 내 몸무게가 50kg이라면 하루에 60g의 순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내 몸무게 곱하기 1.2. 내 몸무게가 55kg이라면 하루에 66g. 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복잡하게 계산할 것 없이 점심과 저녁 딱 2끼로 해결하는 현실 식단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챗GPT 같은 AI를 활용해서 제가 먹는 단백질 양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먼저 점심입니다. 식당에 가면 밥 뚜껑부터 열지 마세요. 반찬으로 나온 계란말이, 두부, 생선 한 토막이 있다면 밥보다 요 반찬을 먼저 싹 다 집어 드세요. 이렇게 반찬만 챙겨 드셔도 한 끼 필요량의 절반인 30g이 훌쩍 채워집니다. 만약 회사 식당 반찬이 부실하다? 그럼 편의점 반숙란 1개라도 사서 꼭 추가하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삼겹살이나 목살 200g, 딱 1인분을 야채쌈과 함께 배불리 드세요. 핵심은 순서입니다. 밥으로 먼저 채우지 말고 고기와 야채로 먼저 배를 채우는 것. 먹는 순서만 이렇게 바꿔도 살은 저절로 빠집니다. 둘째, 탄수화물을 줄이고 나를 살리는 지방을 드세요. 이름하여 저탄살지입니다. 저탄살지, 네. 제가 만든 말인데요. 2018년 종합병원 갔던 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게 바로 이
살리는 지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탄살지라고 부르고요. 흔히 저탄고지 또는 키토제닉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보세요. 혹시 콩기름, 옥수수, 카놀라유가 보이시나요? 다이어트 하는 동안만큼이라도 과감하게 손절하시길 권합니다. 그건 에너지가 아니라 내 몸의 염증을 키우는 주범이거든요. 최근 미국에서도 아주 난리가 났죠. 이른바 MAHA 캠페인입니다. 핵심은 충격적입니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정답처럼 여겼던 저지방 식단을 뒤집고 염증을 유발하는 가공된 식물성 기름을 줄이자고 선언한 겁니다. 대신 버터 같은 천연지방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제 지방의 누명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과학으로 벗겨지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단순해요. 지방을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방을 먹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자, 지금 화면 캡처하세요. 여러분이 냉장고에 두고 마음껏 드셔도 되는 천연지방 7선입니다. 복잡하면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기 구울 땐 라드, 야채 볶을 땐 기버터, 나물 무칠 땐 들기름을 듬뿍 추가해주세요. 저는 요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커다란 팬 하나에 고기와 양배추, 청경채,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몽땅 때려 넣고 기버터나 라드를 듬뿍 둘러볶는 원팬 요리를 즐깁니다. 이렇게 양질의 지방이 채소와 함께 들어가야 인슐린이 날뛰지 않고 잠잠해집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이제 지방을 태워도 되는구나 하고 저장 모드에서 연소 모드로 스위치를 딱 바꾸죠. 요즘 쇼츠나 릴스를 보면 생버터를 그냥 씹어먹는 버터 다이어트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맞습니다. 2018년 42살의 저에게도 버터는 정말 마법 같은 음식이었어요. 컨디션을 끌어올려주고 식욕을 잠재우고 또 변비와 지긋지긋한 아토피까지 싹 없애줬으니까요. 하지만 50대는 다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후두염이 있는 분들이 공복에 지방 덩어리를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오히려 위장에 독이 되고 하루 종일 속이 울렁거립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엔 무식하게 버터만 씹어 드시면 안 돼요. 요리할 때 듬뿍 활용하는 것부터 안전하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속 편안하게 염증 없이 좋은 지방을 흡수하는 저만의 버터 먹는 현실 비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아주 낱낱이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셋째, 아침밥 대신에 간헐적 단식을 하세요. 살을 빼려면 인슐린이 퇴근해야 하는데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야근을 합니다. 공복 16시간을 유지하면 지방분해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밥 대신 방탄커피나 방탄코코아를 마셨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커피나 코코아에 천연버터와 MCT 오일을 넣고 믹서기로 갈아 마시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2018년 지옥 같던 출근길을 버티게 해준 제 식단의 메인 치트키였습니다. 이걸 마시면 점심때까지 배가 전혀 안 고픈 건 기본이고요. 머릿속의 안개가 싹 걷히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명료함을 느끼실 거예요. 혹시 느끼해서 못 드시겠다고요? 저한테는 느끼하지 않고 정말 고소한 라떼처럼 즐기는 저만의 살림이만의 비법 비율이 있습니다. 이 레시피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꿀팁까지 꽉 채워 따로 다뤄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 이거 좋다고 무턱대고 드셨다간 저처럼 사회적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7호선 지하철 한복판에서 겪은 그 끔찍했던 팬티 참사. 저도 처음에 식단하면서 몸이 변하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냈거든요. 방탄커피에 MCT 오일을 콸콸 들이부었습니다. 그러자 출근길 만원 지하철 7호선 한복판에서 정말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위장이 지방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고농축 MCT 오일을 때려 넣으면 몸이 이걸 영양소가 아니라 독소로 인식해서 설사로 급하게 내보내는 거였어요. 제발 여러분은 저처럼 무식하게 용기 내지 마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티스푼 하나부터 시작해서 내 속이 편안한지 확인하면서 아주 천천히 내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출근길에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걱정되는 분 있으시죠? 제가 미리 답변 드릴게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울긋불긋 피부 트러블까지 겪었어요. 그래서 포기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면서 보니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몸이 지방을 태우는 엔진으로 교체되는 일시적인 적응 신호, 키토플루더라고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탄수화물을 끊으면 우리 몸에서 붓기가 쫙 빠지는데요. 이때 수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소금기, 즉 전해질까지 같이 휩쓸려 나가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 진통제 찾지 마시고 빠져나간 전해질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따뜻한 소금물을 한 잔 드시거나 진한 사골 국물에 소금을 타서 드시면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그래도 정 힘들면 단호박 같은 착한 탄수화물을 조금 늘려서 천천히 적응하면 금방 해결되세요. 또 식비 얘기들도 많이 하시죠. 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부담되신다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 볼게요. 제가 점심시간마다 맞았던 수액값, 그리고 아토피나 아파서 컨디션 안 좋아서 병원에 갖다 바친 돈을 생각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좋은 식재료를 사는 건 소비가 아니라 무너진 내 몸을 다시 세우는 가장 남는 투자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지갑이 얇다면 가성비로 승부하세요. 꼭 비싼 소고기 등심만 먹어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렴한 돼지 뒷다리살, 고등어, 계란만으로도 충분히 살은 빠지고 건강해집니다. 가성비 좋게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 팁과 영상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다면 목초육을 선택하세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좁은 축사에서 옥수수 사료만 먹고 자란 소는 그 자체가 염증 공장 오메가6 과잉이거든요. 반면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자란 소는 우리 몸의 염증을 꺼주는 천연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결국 핵심은 가격표가 아닙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가공식품을 버리고 자연에서 온 진짜 음식을 먹는 것이 이 저탄살지, 이 건강식단의 핵심이자 바로 내 몸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의사도 트레이너도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생기 있는 오늘을 위해 수많은 논문과 서적을 파고들며 제 몸에 직접 실험하고 기록하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2018년 이 식단으로 14kg를 감량하고 6년 동안 요요 없이 미라클을 외쳤던 산 증인입니다. 그런데 2024년 암 진단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쳤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체중은 65kg까지 불어났고 치료로 인해 에스트로겐 수치는 0, 강제 폐경 상태가 되어 갱년기를 정면으로 맞았죠. 2018년과는 차원이 다른 악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리는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무너진 몸을 다시 세우기 위해 지금은 기존의 키토제닉, 저탄살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갱년기에 특화된 갤버스턴 식단을 접목해 몸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시 55kg까지 내려왔고요. 저는 단순히 마른 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작게 나왔을 것 과거의 경험으로 됐다. 분명히 알고 165kg 있거든요. 좋아. 고장난 몸을 고치면 감사합니다. 살은 저절로 빠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먼 길 돌아가지 마시라고요. 제가 2018년 14kg 뺐을 때 냉장고에 쟁여뒀던 필수 건강 식재료와 키토제닉 5일 현실 식단표,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 요약본을 고정 댓글에 링크로 정리해 둘 테니까 꼭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저는 무기력하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아름답게 익어가는 과정을 데이터로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30일부터 매일 기록한 제 몸의 데이터가 여러분의 지도가 되어드릴 거예요. 요즘 저는 건강한 50대의 살림이를 위해 3월 20일까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이뤄내는 모든 과정을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거고요. 이를 위해 매일 치열하게 공부하고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막연한 의지가 아니라 올바른 전략으로 아름답고 생기 있는 몸을 만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과 진짜 아름다움을 위해 공부하고 기록하는 살리는 사람 살림이었습니다.